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장기표 대표가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75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자회견을 혹시 지켜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2017년 5월 10일 헌법에 서약하고 공약한 것 중에는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겠다,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밝히고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에 기자회견 6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헌법적 공약을 현저히 파괴한 것으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기자회견 약속을 안 지킨 것은 탄핵 사유도 됩니다. 어떠든 오늘 375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 느낌은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너희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동문서답도 하고 편안하게 답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대표께서 우선 네. 총평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전 오늘 기자회견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하는데, 기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소통을 아주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특히 현장에 나가서 이 국민의 삶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았다는 점에서 소통을 아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기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뭐 소통하는데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이 기자회견에서 실망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한번 들어볼 만한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였는데, 사면은 현 시점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마치 재판도 거부하고 그래서 거부하고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엄중한 이 국정농단을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 그리고 사면하려 그러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뭐 온갖 이런 말들을 좀 길게 하던데, 하여튼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정말 이 불법과 폐가 많은지를 모르고, 자기가 앞으로 또 당할 일들을 모르고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나무라는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실망이 컸다.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립니다. 사면 문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죄질이 엄중하고 반성하지 않고 국가에 큰 폐해를 끼쳤다. 이런데 이건 뭐 장 대표나 저나 누누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적폐가 문제된다고 한다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쌓은 적폐가 훨씬 더 크다. 뭐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반성이 없다. 그럼 과거에 반성을 했기 때문에 박지원, 이광재, 안희정, 강금원 이런 사람들을 사면했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결단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주 실망스러운 대통령의 이 답변을 듣고 말았는데,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조금도 그 기본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대표? 예,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이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성과를 거뒀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여기다 또 SLBM까지 또 완전히 또 과시했습니다. 거기다가요, 남한을 직접 겨냥하는 또 전술 핵무기 개발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게 첫 번째 놀랄만한 일이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 12일에 있었던 북미
말하자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그 토대는 마련됐다 그랬는데 국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만 들어있지 북한의 비핵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마치 굉장한 성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정말로 놀랄만한 일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의 북한 핵 문제 회담을 위한 성과를 개성해서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코드가 맞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요,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미국의 국정 운영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 취임식 날 제1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을 말하자면 복귀하겠다. 여기부터 이렇게 트럼프가 한 거가 잘못된 거를 지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의 중요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개성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코드가 맞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 중요 인사들이 보면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 정신 나갔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어 보이느냐 물으니까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폐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무기 폐기하라 그러면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계속 지금 당사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할 의사가 없다 하는데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만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불과 며칠 전에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비대면으로라도 대화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구걸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북한의 핵무기 세례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오히려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말하면 비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남한 대통령이 하니 남한 대통령 보고 김정은이 대변인이다. 대변인을 넘어서 대변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자죠. 후원자. 그리고 또 이 남한의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국방부 장관처럼 행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도 파탄났지만 국가 안보가 실종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늘의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말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6월 12일 이른바 6.12 싱가포르 김정은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속았는지 모르고 속았는지는 몰라도 김정은의 사기극이고 거기에 방조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을 없앤다든지 하는 말은 없고 남북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과 옥조로 지금 쳐들고 있는데 김정은의 사기극인데 그걸 그 종이 쪽지로 가지고 그 이튿날 있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버렸잖아요. 국민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이후 이 역사적으로 6.12 선언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 엄정한 아마 심판을 하고 그 진상을 한번 조사해야 될 순간이 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문서답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의 동문서답은 뭐 정해진 거죠. 근데 특히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K 방역에 대해서 뭐 길지는 않지만 K 방역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아주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도 문제고, 특히 동부구치소요. 그 동부구치소는 재소자들도 멋대로 할 수 없고 외부인도 멋대로 할 수 없고 완전히 그냥 국가시설로서 재소자들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말하면 정부 관계인들이 그걸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소자 2,400명 중에 1,220몇 명, 과반이 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설이 그 과밀 시설이 돼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 과밀 시설인 줄 몰랐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과밀 시설이라서 코로나가 확산되기가 쉽다면 그걸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는데 그랬으면요, 이 구치소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구속돼야 됩니다.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치소장은 직무직위가 해제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에서는 지난 목요일 날부터 동부구치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실패, 특히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코로나를 궁극적으로 종식하려고 하면 백신을 접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백신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국민이 막 분노를 하니까 지금 뭐 서둘러 가지고 오늘은 또 뭐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를 규탄하고 특히 추미애 장관의 구속, 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고요. 이 정도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방역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너무 강요하니까 뭐 어제부로 좀 풀었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이 정부로 하여금 음식점이라든지 뭐 카페라 그러다만 아마 커피숍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런데 좀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지난 1년 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칼춤 추면서 온갖 부작용을 드러냈는데 그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여기에 대한 아마 기자들의 일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청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기자가 마침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자들이요, 뭐 질문을 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답할 만한 그런 질문하고 책임을 좀 따지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따지는 질문을. 그런 점에서 질문들이, 기자들의 질문이 좀 상당히 미흡했다. 이 말씀을 하나 먼저 지적하고, 기자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렇게 심했는데 그 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좀 나서서 미리 좀 조정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도 다 뭐 미리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뭐라고 말을 하면 이거 지금 정부 안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또 검찰총장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 문제의 본질하고는 벗어난 그냥 막연하게 갈등, 어디나 갈등이 있죠. 정부에서 맺습니까? 집안에서도 부자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 말로 이게 치부될 문제입니까 이게?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이 말하자면 현재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이 불법, 예를 들자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하기 위해서 그 경제성 조작하고 또
조작한 것이 또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드러날 것 같으니까 밤중에 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또 폐기한 거 이런 거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그 조사 못하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지. 뭐 막연하게 법무부 장관과 뭐 검찰총장 간에 무슨 갈등이 좀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오늘 저는 이거 하나는 오늘 제가 느꼈는데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구나. 이 검찰하고 법원하고 붙어봐야 임기도 말도 가까이 오고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도 그거는 뭐 하여튼 검찰총장으로서 뭐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썩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오늘 뭐 검찰개혁 말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여권에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말하는 거 보면 검찰개혁 해야 된다. 검찰개혁으로서 정 말 안 들으면 검찰의 기소권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뭐 또 심지어는 탄핵해야 된다. 오늘 이런 기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즉 현재의 검찰과 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이 기자들이 반론권 행사를 해도 아마 허용 안 했겠지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CNN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계속해서 한 30분 같은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너 나가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그 대목에 반론권이 행사돼야죠. 그게 기자가 이렇게 해도 다시 반론권을 행사해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재작년에 윤석열 총장 임명하실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라.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 지키는 것이고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난 1년 동안에 추미애 장관 칼춤 춘고 이거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든지 좀 추궁을 해야지요. 네. 그런 게 이 전반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부 솜방망이 질문을 하고 말았다. 이런 느낌이고 제가 하나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답변에 장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맥 빠지고 얹지 않고 우성거리고 그런데 좀 분노하는 대목이 나에게는 있어요. 뭔가 하면 민주당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귀책 사유, 잘못으로 사임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물러설 경우에 근데 이걸 당에서 무슨 이 당헌을 개정해갖고 한 것에 질문을 하니까 그 답변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거 하면서 한번 그 뭐라고 말을 하면요. 아니, 헌법도 뭐 바꿀 수 있는 건데 당헌도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바꾸는 주체는 당원이다. 그래서 당원이 바꾼 거다. 이래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야, 이 대목에서요 정말 후한무치 그대로입니다.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뭐 내로남불 등등 있지만 후한무치입니다. 후한무치라는 말 뭐냐? 낯짝이 너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서울시, 부산시가 뭐 그냥 십니까? 수도 서울시장이 이 집권당 출신의 이 수도 서울시장이 성범죄로 표현이 좀 뭐 합니다만은 뭐 요즘은 뭐 극단적인 선택인데 자살을 하고 부산시장도 성범죄로 물러나고 이런 정도가 되면요 이 정권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이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후보 안 내겠다 했으면 진짜 안 내야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당원이 바꿨다. 이분도 당원이 또 제대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본래 당원 투표에 붙였는데 당원 3분의 1 이상이 그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안 됐어요.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당원 투표로 따지더라도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 근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당원도 바꿀 수 있고 당원이 당의 주인인데 당원이 바꾼 거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넘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뻔뻔스러운 겁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요,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이. 뭐 일상적으로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데 우리가 같이 나서야 되지만은 특히 선거 때 이걸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참패하도록 만들어줘야 저런 뻔뻔함을 저는 좀 국민이 나서서 좀 길을 들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대목에서 대통령이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뭐 당론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웃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도 수시로 바꾸고 뭐 당론도 수시로 바꾸니까 내가 공약한 거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윤석열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한 거고 그거 그 뒤에 지금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헌법도 바꾸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은 오늘 기자회견 전반에 걸쳐서 아주 하이라이트구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네. 그러니까 이런 불실한 대통령, 이런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 조금도 미안해야 하지 않는 대통령,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통령, 이런 뻔뻔한 대통령 모습을 보이니 이게 무슨 놈의 기자회견입니까? 근데 한 말씀 보태면요. 오늘 참 이 사람들이요. 그 약속해도요.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내일 다음 날 또 바꾸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바꾸는데도 왜 바꾸느냐 그러면 세상에 말이지. 세상이 변하는데 바꿀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못 바꾸느냐 그러면 묻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돼요. 묻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때 우리는 후보 안 내겠다 하는 거는 그걸 믿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필요가 없다는 거 언제 다음 날 또 바뀌고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정말 할 말 없네요. 저 사람 자꾸 뭐 시비 걸기도 힘듭니다. 이제 결론 내려야 되겠는데 375일 만에 한 기자회견에 우리가 몇 꼭지를 얘기했지만 그 꼭지마다 1년 내내 그 꼭지마다 기자회견을 수십 번씩 해야 할 안건을 1시간 남짓에 이렇게 텔레비에 기자들 모아놓고 그것도 만만한 기자들 반론권 행사할 기회도 안 주고 그 솜방망이 질문을 해가 뭐 지금 이렇게 아주 무책임한 답변하는 거 이걸 기자회견이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최종적으로 장 대표 한번 일격을 가하셨죠. 사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는 금년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진정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국민을 괴롭히는 정도를 넘어서 짜증나게 해온 이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는 극복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망하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